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수시 접수를 마무리한 이후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2022학년도 수시 면접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면 및 비대면 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인 면접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상적인 면접 방법과 합격하는 면접 대상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면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계열별, 학과별 모의 면접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 수시 면접 대비 메이저 리서치의 모의 면접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5편, 자연계열 5편, 의학계열 2편으로 총 1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전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한 일반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경제학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 경제학부에 지원한 동기를 포함해서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경제학 연구원을 꿈꾸는 지원번호 3624입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우리 삶에서 경제 현상을 떼놓기 어렵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보호무역주의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2학년 때는 최근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아본 후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3학년 때는 백신 접종 이후 탈연을 품귀 현상에 관해 경제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 사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저희 경제학에 관련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학창시절 경제라면 가리지 않고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여러 사회 경제적 현상의 이면을 밝혀내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경제의 변화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네, 코로나19로 생긴 전 세계적 변화 중에서 특히 경제에서 어떤 공통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각 경제 주체들이 변화했습니다. 가정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짙어졌고 기업은 감염 및 자가격리로 생산이 차질이 비춰지면서 생산 공정의 자동화에 주목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커졌고 문제 해결에 관해 국민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줄어들며 지역주의가 확산되었고 각국은 타격 입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배달,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거시경제와 미시경제가 있죠. 두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과 두 경제학의 기초 이념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시경제는 숲을, 미시경제는 나무를 보는 경제라고 비유합니다. 거시경제는 국민경제 전체가 움직이는 과정 및 결과에 주목하여 그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미시경제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벌이는 활동 하나하나에 주목합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경제 각 주체별로 나눠서 분석하는 과정에 정말 재미있다고 느꼈고 제가 미시경제 쪽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경제학도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경제학을 가리지 않고 학습할 것이지만 저는 미시경제학이 거시경제학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미시경제학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게임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게임 이론은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누군가 이긴 정도만큼 상대가 똑같이 손해를 보는 게임을 제로섬 게임, 그리고 복합적인 관계로 손해와 이익의 정도가 다양한 경우를 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게임 이론은 흔히 논 제로섬 게임을 다룹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의사결정자들이 명확한 선호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직관적으로 게임 이론을 설명하는 사례는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죄수 A, B가 둘 다 침묵하면 각각 1년의 형을, 한 명만 침묵하면 자백한 사람은 풀려나고 침묵한 사람은 20년의 형을, 둘 다 자백하면 각각 5년의 형을 살게 됩니다. A, B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석방에서부터 형량 20년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게임 이론 자체는 수학의 한 분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미시 경제학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는 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를 뽑는다면 누구일 것 같나요? 저는 존 케인즈를 꼽고 싶습니다. 경제의 효용 극대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 고용 상태를 지향해야 하는데 케인즈는 대공황 이후 기존의 자유방임주의로는 완전 고용 상태를 만들 수 없음을 깨닫고 정부가 완전 고용 상태를 만들기 위해 개입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기존의 학자들과 달리 실업률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국가의 번영을 위해 10분 활용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류를 보니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탐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경제 연구 분야 혹은 금융 분야 중에서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더 커질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탐구한 주식 분야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꽤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 같은 분야는 은행 분야입니다. 최근에 하나은행은 AI를 활용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AI 대출을 출시했고 신한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기업 재무제표를 입력하는데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인공지능을 통해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금융 서비스와 인공지능의 개발에 그러한 합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의 독서 기록을 보면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지원자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있다면 말해볼래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읽은 경제학 콘서트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중학교 때도 경제학에 흥미는 있었지만 규제 샌드박스, 영모기지론 같은 경제학 용어에 관해 스스로 검색해보고 배경 지식을 쌓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경제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 원리에 의해서 시장이 작동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보니 대부분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다양한 경제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대형마켓, 편의점 같은 각 마켓에 갈 때 상품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관찰하는 등 일상 속의 똑같은 상황도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부에 진학한 이후에 갖고 있는 특별한 학업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가 매우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연합하여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촉발합니다. 저는 국내의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꾸준히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로 등장하는 새로운 흐름을 다루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가독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정책을 적용하면 좋을지 연구하고 또 제안하고 싶습니다. 태도 중 시선에 대해 피드백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자는 전체적으로 면접관을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아니라 허공을 보는 느낌이 강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평소에 면접을 준비할 때 사람의 인중이나 미간을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질문을 한 면접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선을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아쉬웠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에서 지원자의 답변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너무 요약하는 내용이라 아쉬웠습니다. 차라리 면접 때는 하나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거나 자기소개서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해준다면 경쟁력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 질문에서 경제학부에 진학 이후 학업 계획에 대한 답변에서 학업 계획이 아니라 다루두루뭉실한 목표를 제시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경제학부 학술 동아리 혹은 학회 활동 등을 언급하는 등 좀 더 차별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중 매력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 1, 2, 3학년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 순서대로 깔끔하게 답변한 점이 답변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질문에서 최근 이슈에 대한 관심을 잘 드러냈습니다. 전반적인 답변에서 면접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어필을 잘한 것 같아 매력적이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면접 콘텐츠 잘 보셨나요? 대입, 짧은 면접에서 승부가 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면접을 겪어본 사람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2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영학과랑 경제학과 중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본인은 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경영학과 쪽으로 진학을 했잖아요. 그 어떤 기준으로 혹시 경영학과 진학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 이 두 전공 사이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크게 기준점으로 둔 거는 제 진로였던 것 같아요. 제 진로는 이제 스타트업에 고등학생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을 분석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과보다는 경영학과에 진학하는 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대학에 와보니까 경제학, 원론 같은 과목을 이론에 좀 더 치중한 나머지 취중을 했고, 그리고 경영학 같은 경우는 경영학 과목들은 조금 더 사례, 예시들에 집중을 해서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걸 보고 그런 걸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사이에서 조금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전 딱 한 가지만 보라고 해주고 싶어요. 자신이 뭔가를 적용할 때 좀 더 재미가 있다면 그건 경영학과에 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적용보다는 좀 더 이론을 확실히 하고 그 이론대로 논리적으로 펼쳐가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면 경제학과를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